자원봉사 관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수요처 단체 관리 안내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김지영 주임입니다. 오늘은 자원봉사 수요처 및 단체 관리 체계와 관리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마다 위치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역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는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뜻합니다. 자원봉사 단체는 5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관련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를 뜻합니다. 수요처와 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원봉사 일감을 등록하여 자원봉사자를 자체 모집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차이인데요. 수요처는 사전에 승인된 일감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단체는 소속 회원 대상으로만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 및 단체의 특성이 다른 만큼 등록과 관리 방법도 조금은 다른데요. 수요처 관리 방법 먼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처 관리 방법은 수요처 이해, 등록 기준, 등록 절차, 관리, 등록 취소, 그리고 심의위원회 안내로 크게 6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요처의 이해입니다. 수요처란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뜻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 곳곳에 위치한 수요처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지리적, 공간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요처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처는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현장을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실적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수요처 등록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수요처 등록 기준 챕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대상은 크게 2가지 부문, 6가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등록 가능하며 민간 부문에서는 민간기관, 기업체, 시설이 등록 가능하나 민간 부문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민간 부문의 시설 중 수요처 등록 관련 문의가 많은 3가지 사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 관련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 신고 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요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1차 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법인인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며 목적 사업의 40% 이상의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및 공익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요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단순 수요처 등록이 가능한 기관 유형에 해당한다고 모두 수요처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의 가치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며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는 수요처의 경우에 한해서만 수요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등록 조건에 부합한 기관의 경우 수요처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처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수요처 등록 접수를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신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요처 승인 및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 후 관리자를 지정하면 수요처 등록이 완료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양식은 절차별 참고 서식을 기재하였으며 서식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의 기관회원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처 등록 절차 중 제일 먼저 시행되는 접수 부문입니다. 수요처 등록 접수는 공문을 통해 접수받아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또 공문과 함께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수요처 등록 신청서,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설립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 규정,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및 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 유형별 설립 허가증은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기관 유형별 관련 법 설치 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 관리자로 활동하게 될 담당자의 재직 확인서까지 받으시면 심사를 위한 서류 요건은 충족됩니다. 수요처 접수 시 많이 하는 질문을 추려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요처 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소재지와 활동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요처 관할 자원봉사센터는 원칙상 서류상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단, 주소지와 활동지에 속한 자원봉사센터 간 협의를 통해 등록센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요처 관리자의 최대 인원수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수요처 관리자는 시스템상 1명 이상 등록이 가능하나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최소 인원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이력이 없는 신생법인, 비영리 단체의 경우 운영 이력이 없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관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3개월이 지난 후 수요처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를 희망하는 기관이 제출한 제출 서류로 서류 심사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상 비영리 기관인지 공익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적합한 기관인지 평가를 한 후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현장 점검을 시행합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신규 수요처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운영 형태와 활동 시설의 적합성, 자원봉사 활동 운영의 적합성,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여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현장 점검 진행 후 마지막으로 신규 수요처 점검 보고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합니다.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등록 보류 시엔 불충분한 서류를 보충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수요처 등록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 수요처 관리자로 활동하게 될 담당자의 수요처 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 수요처 관리자 교육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온라인 수요처 관리자 교육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최종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 통보하고 수요처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한 관리자는 앞으로 해당 기관의 수요처 관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의 수요처 관리자는 최소한의 필요 인력에만 부여해야 하며 대상자의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서약서, 보안 서약서를 철저히 확인 후 1365 자원봉사 포털 내 수요처 관리자 승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승인된 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 실적 및 수요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며 수요처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처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인된 수요처는 활동 전 자원봉사활동 계획서를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확인 후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일감에 한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상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는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 후
1개월 이내에 자원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사진, 서명부 등의 실적 증빙 자료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실적 승인 요청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의 인정 기준에 따라 실적 승인을 진행합니다. 수요처 관리자는 매년 1회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요처 경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관리자의 실무 능력 향상과 자원봉사활동 개발 촉진을 위한 보수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등록된 수요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절차를 안내드리자면 우선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 점검에 대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기관에 공지하고 기존 수요처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장 점검 후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처 등록 취소입니다. 수요처 등록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처 소재지 이전이나 폐업으로 수요처에서 취소를 요청할 경우 수요처는 수요처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신청서 접수 후 등록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요처 등록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취소를 진행합니다. 수요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문으로 경고 시행 및 소명을 요청합니다. 수요처는 7일 이내 이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 의견 미제출 및 경고 3회 누적 시 수요처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수요처 경고 시행 대상인 부적절 행위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자원봉사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수요처 점검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정치, 종교,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모두 경고 시행 대상인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처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요처 심의위원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요처 등록 관리, 자원봉사활동 승인 및 관리, 기타 조정이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례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발생한 사례가 지역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경기도 수요처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만약 경기도 수요처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해당 안건은 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수요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